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말, 솔직히 믿기 어렵죠. 60대, 70대에 접어들면 이미 인생은 다 정해진 것 같고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수많은 노년의 인생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가 힘든 이유는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서라고 말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집에 돌아왔고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싶은 일도 다음으로 미뤄두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노후라는 시간이 눈앞에 와 있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불안한 게 아닙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무서운 것도 아닙니다. 가장 두려운 건 이제 더 이상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그 생각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오늘 하루가 왜 존재하는지 설명할 이유가 없을 때 사람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노후 준비는 통장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닙니다. 노후 준비는 오늘을 살아갈 이유를 다시 만드는 일입니다. 60대 후반에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자식들도 다 키웠고 집도 마련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나쁘지 않은 인생이었지만 정작 본인은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느낌. 전화벨은 울리지 않고 집안은 조용했고 TV 소리만 하루 종일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아파트 단지 게시판을 보게 됩니다. 시니어 걷기 모임 모집.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모임이냐며 혼자 중얼거리며 말이죠.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똑같을 것 같다는 생각이 숨을 막히게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다음 날 그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하루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임에 나간 첫날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 옆에서 천천히 걷기만 했습니다. 누군가는 손주 이야기를 했고 누군가는 무릎이 아프다고 했고 누군가는 젊을 때 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기만 외로운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몸이 좋아진 건 아니었지만 마음이 조금 덜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습니다. 노후가 힘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닙니다. 자기 이야기를 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하루를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오늘을 살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많은 60대, 70대는 아무에게도 하루를 말하지 않습니다. 말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말하면 괜히 짐이 될까봐 삼키고 배우자에게 말하면 싸움이 될까봐 넘기고 결국 혼자서 모든 걸 견뎌냅니다. 그렇게 쌓인 시간은 외로움이 되고 그 외로움은 삶을 갉아먹습니다. 노후 준비는 외로움을 준비하는 일이 아닙니다. 외로움을 줄이는 준비입니다. 60대 중반의 한 여성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자식 뒷바라지, 시부모 뒷바라지.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날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TV를 켜도 라디오를 틀어도 그 조용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해결해준다고. 하지만 그 시간은 아무 준비 없이 버텨야 하는 가장 잔인한 시간입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정리할 게 없는데도 계속 무언가를 치웠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게 될 것 같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일부러 동네 도서관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있는 공간에 있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서관 직원과 짧은 인사를 나누고 옆자리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작은 연결입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늙어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이야기할 때 돈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돈이 많지 않아도 사람이 있으면 삶은 견딜 수 있습니다. 노후가 무너지는 순간은 통장이 비는 순간이 아니라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말은 돈을 벌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과 연결되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시니어들이 집안에서 조용히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그저 하루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인생은 기다린다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움직일 때만 바뀝니다. 60대, 70대의 변화는 젊은 시절과 다릅니다.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에 한 번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일주일에 한 사람과 대화하는 것, 한 달에 새로운 공간에 가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노후의 방향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도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이미 늦었다고. 하지만 정말 늦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다는 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인생은 언제든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이야기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묻습니다. 얼마가 있어야 괜찮을까요? 하지만 이 질문에는 아무도 정확히 답하지 못합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기준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 통장에 여유가 있는데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도 하루하루를 담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숫자가 아니라 생각에 있었습니다. 노후에 돈이 무서운 이유는 부족해서가 아니라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돈이 없으면 벌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몸이 움직였고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그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두려워합니다. 60대 후반의 한 남성은 평생 자영업을 했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남들만큼은 벌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그는 매일같이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돈이 줄어든 것도 아닌데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돈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더 빨리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쓸모없다고 느끼는 순간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에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건 돈을 쓰는 계획이 아니라 내가 아직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역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 어디에선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 이 감각이 사라지면 아무리 많은 돈도 불안의 구멍을 메워주지 못합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노후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젊을 때 조금 덜 벌 걸.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돈을 덜 벌겠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더 만들었어야 했다는 뜻입니다. 돈은 사람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아플 때 병원비는 내줄 수 있어도 옆에 앉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의 돈은 혼자 버티기 위한 돈이 아니라 사람과 연결되기 위한 도구여야 합니다.
취미를 시작하는 데 쓰고, 모임에 나가는 데 쓰고, 배우는 데 쓰고, 움직이기 위해 쓰여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노후가 되어서야 돈을 아끼기 시작합니다. 쓰지 않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몸도 마음도 더 빨리 달아갑니다. 노후의 가장 위험한 선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돈은 줄지 몰라도 삶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60대 중반의 한 여성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극도로 지출을 줄였습니다. 외식도 하지 않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줄였고, 집에서만 지냈습니다. 몇 년 뒤, 병원비는 늘어났고, 약은 많아졌고, 마음은 더 외로워졌습니다. 그녀는 뒤늦게 말했습니다. 조금 덜 아끼고, 조금 더 움직일 걸. 노후 준비란 최소한으로 사는 법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사는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함의 핵심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그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노후에 가장 크게 기대하는 것은 자식입니다. 그래도 자식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 기대는 종종 상처로 돌아옵니다. 자식은 바쁘고, 자식은 자기 삶이 있고, 자식은 부모가 생각하는 만큼 부모의 노후를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생깁니다. 자식이 연락하지 않으면 서운해지고, 찾아오지 않으면 분노가 쌓이고, 그 감정은 말로 하지 못한 채 마음속에서 곪아갑니다. 노후의 자식과의 관계는 기대가 아니라 거리 조절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관계는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부모가 자식에게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 할수록 노후는 더 불안해집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기만의 하루를 갖고 있을 때 자식과의 관계는 오히려 좋아집니다. 자식은 의존의 대상이 아니라 연결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자식을 붙잡는 손이 아니라 자기 삶을 붙잡는 힘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에 걸린다면 당신도 어쩌면 자식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대를 줄이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자유로워진 부모는 훨씬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강함은 노후를 버티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노후를 이야기할 때 항상 건강을 먼저 떠올립니다. 아프지만 않으면 된다. 몸만 성하면 괜찮다. 하지만 실제로 노후를 무너뜨리는 것은 몸보다 마음입니다. 몸은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지만 마음은 아파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60대 후반의 한 여성은 큰 병은 없었습니다. 혈압약을 조금 먹고 무릎이 가끔 시큰거리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특별히 걱정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저 하루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버거웠습니다. 병원에서는 연세의 흔한 우울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말이 더 서러웠습니다. 마치 당연히 견뎌야 할 일처럼 넘겨지는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가장 힘들게 한 건 아픔이 아니라 쓸모없다는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된 것 같은 느낌. 하루가 지나도 아무 흔적도 남지 않는 느낌. 이 감정은 몸을 아프게 합니다. 식욕이 줄고, 잠이 깨지고, 사소한 말에도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걸 그냥 나이 탓으로 넘깁니다. 하지만 마음의 병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역할이 사라졌을 때 사람은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젊을 때는 회사에서, 집에서,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맡고 있던 역할들이 노후에 들어서며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아무도 그 공백을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투명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대화 속에서도 자기 이야기는 줄어들고 결정권에서도 멀어지고 점점 주변으로 밀려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치료가 아니라 새로운 역할입니다. 아주 사소해도 좋습니다. 아침에 같은 시간에 나가서 같은 사람과 인사하는 역할, 동네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역할, 정해진 요일에 정해진 장소로 이동하는 역할, 이런 역할은 마음을 다시 현실에 붙잡아 둡니다. 60대 후반의 한 남성은 은퇴 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무엇을 기대하지 않았고 그 자신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안내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하루 2시간도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안 나가면 누군가 불편해진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어요. 그 말 속에는 노후의 본질이 들어 있었습니다. 필요하다는 감각. 이 감각이 돌아오는 순간 사람의 표정은 달라집니다. 병원에 가는 횟수는 줄고 약의 양도 줄고 무엇보다 말수가 늘어납니다. 말이 늘어난다는 건 삶이 다시 밖으로 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노후에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혼자 있지 않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사람은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시니어들이 말합니다. 나가봤자 할 게 없다. 하지만 할 게 없어서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안 나가서 할 게 없어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재미있는 일은 없습니다. 재미는 사람과 시간이 쌓이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노후는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장 늦게 깨닫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움직일 걸.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하루는 아직 다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작게 시작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계속하는 것입니다. 노후를 버티는 사람과 노후를 살아내는 사람의 차이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밖으로 향하느냐, 아니면 계속 안으로만 웅크리느냐의 차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집안에서 자기 자신과만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 대화는 대부분 후회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악순환을 끊어내는 방법은 밖으로 나가는 것뿐입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공기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반응합니다. 노후는 몸보다 마음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노후에 가장 위험한 말이 있습니다. 아직은 괜찮다. 이 말은 희망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아직 괜찮다는 말 속에는 아직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숨어 있고, 아직 괜찮다는 생각 속에는 내일로 미루는 습관이 자리 잡습니다. 문제는 노후에는 내일이 생각보다 빨리 온다는 것입니다. 60대 초반에는 아직 체력이 남아있고 움직일 수 있고 마음에도 여유가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더 지나면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조금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집니다. 아프기 시작하고 기력이 떨어지고 사람을 만나는 게 귀찮아지고 밖에 나가는 게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때 좀 해둘 걸. 노후 준비에서 가장 큰 착각은 시간이 충분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시간은 지나간 뒤에야 부족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70대의 한 남성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아직 멀쩡해. 동네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갑작스럽게 수술을 받게 되었고, 몇 달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는 깨달았습니다. 전화할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위로의 말 한마디, 안부 전화 한 통이 그렇게 간절할 줄은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노후의 외로움은 서서히 쌓이다가 어느 날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그 순간을 대비하지 않으면 사람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는 아플 때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기 전에 관계를 만들어두는 일입니다. 몸이 아플 때 사람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관계를 만들겠다는 건 너무 늦습니다. 관계는 건강할 때 미리 쌓아두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자산은 돈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친구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친구가 없어진 게 아니라 만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만나지 않으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노후에는 관계를 유지하는데도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나가고, 먼저 안부를 묻는 것. 이런 행동은 자존심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노후에 자존심은 아무것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지켜주는 건 사람뿐입니다. 60대 중반의 한 여성은 늘 혼자서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도 부탁하지 않는 것이 강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강함은 점점 고립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졌을 때 도와달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노후에 진짜 강한 사람은 혼자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건 이미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노후의 삶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결을 요구합니다. 연결이 끊긴 삶은 아무리 안정적이어도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는 말은 지금이라도 연결을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아주 많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산책 한 번, 약속 하나. 이 작은 행동들이 노후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노후는 갑자기 찾아오는 불행이 아닙니다. 조금씩 준비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조금씩 준비하면 노후는 조용히 당신 편이 됩니다. 사람은 왜 아침에 눈을 뜰까요? 젊을 때는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근해야 하고, 책임져야 하고, 미뤄둘 수 없는 일들이 자동으로 하루를 끌고 갑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이 질문이 매일같이 찾아옵니다. 오늘은 왜 살아야 하지? 이 질문에 답이 없는 날들이 쌓이면 사람은 서서히 삶에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노후가 힘든 이유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하루의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0대, 70대에 가장 먼저 만들어야 할 것은 돈도 아니고 계획도 아닙니다. 하루의 이유입니다. 아주 사소해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정해진 시간에 밖으로 나가야 하는 이유.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유.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 불편해지는 이유. 이 이유 하나가 생기는 순간 사람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60대 후반의 한 남성은 매주 같은 요일에 같은 버스를 탔습니다. 목적지는 특별할 것 없는 동네 복지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복지관에 나오지 않자 누군가가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안 오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 한마디에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부재를 느낀다는 사실이 이렇게 가슴을 울릴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아프지 않는 한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복지관은 그의 직장이 되었고 그의 사회가 되었고 그의 하루가 되었습니다. 노후에 사람을 살게 하는 건 거창한 꿈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 이 감각은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찾아와 주길 기다리면 시간만 흘러갑니다. 노후에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이 삶을 바꿉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하지만 노후는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점점 사라지는 시간입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하루는 그저 지나가기만 합니다. 노후 준비란 미래를 완벽하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의 하루를 조금 덜 외롭게, 조금 덜 불안하게, 조금 더 의미 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60대라서 안 되는 것도 없고 70대라서 늦은 것도 없습니다. 늦은 건 시작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있는 당신은 이미 준비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생각이 움직였고 마음이 반응했고 이야기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행동입니다. 아주 작게라도 오늘 하나만 해보십시오. 집 밖으로 나가기, 전화 한 통 걸기, 사람이 있는 공간에 가보기. 그 한 번의 행동이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노후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솔직해지는 시간입니다. 그 솔직함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사람만이 노후를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